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나만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비슷하게 시작한 친구는 어느새 집도 사고 차도 바꿨는데 나는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은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뉴스를 보면 누군가는 로또에 당첨되고 누군가는 우연히 시작한 사업이 대박나고 누군가는 좋은 사람을 만나 인생이 확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나는 왜 저런 운이 없을까? 나도 한 번쯤 저렇게 운이 좋았으면 좋겠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좋은 기회가 찾아오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제자리인 것처럼 보일까요? 운이라는 건 정말 하늘이 정해주는 걸까요?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돈이 없어도, 아니 돈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운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복권 당첨 같은 요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에서 진짜 의미 있는 기회를 만나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이게 운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감사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말은 너무 뻔하고 비현실적으로 들렸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주변을 관찰해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사업 실패로 거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빚만 남았고 가족들에게도 미안한 마음뿐이었다고 해요. 그때 이분이 한 일이 있는데요. 매일 아침 눈 뜨면 감사한 것 3가지를 적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적을 게 없었대요. 그래서 정말 사소한 것들을 적었다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다. 아침에 먹은 밥이 맛있었다. 아내가 아무 말 없이 커피를 타줬다.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걸 석 달쯤 하다 보니까 주변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전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동네 가게 사장님이 일손이 부족하다고 푸념하는 게 들렸고 아는 형이 새로 시작하는 일에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작은 일이 지금은 제법 안정적인 수입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만 특별한 게 아닙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저는 여러 번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뇌가 달라집니다. 우리 뇌는 자기가 집중하는 것을 더 많이 인식하게 되어 있거든요. 불평과 부족함에 집중하면 세상이 온통 불평거리와 부족한 것들로 가득 차 보입니다. 반대로 감사할 것에 집중하면 기회와 가능성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잘리고 몇 달째 구직 중이던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면접을 보러 갈 때마다 면접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하다는 말을 진심으로 했대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감사 인사를 꼭 했고요. 나중에 그 회사 중 한 곳에서 다른 포지션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연락이 온 게 이분이었습니다. 면접관이 그분의 태도가 기억에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감사는 단순히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는 태도는 우리 표정을 바꾸고 말투를 바꾸고 에너지를 바꿉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에너지에 끌립니다. 기회는 결국 사람을 통해 오는 경우가 많은데 밝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돈이 없을 때일수록 감사를 연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 먼저 베푸는 태도입니다. 이것도 역설적으로 들리실 수 있어요. 돈이 없는데 뭘 베푸냐고요. 하지만 베풀면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내어주는 것,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작은 도움을 건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베풀미입니다.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취업 준비생이었고 돈도 없고 인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가진 게 하나 있었어요. 시간이요.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 도와드리는 걸 자주 했대요. 무거운 짐 들어드리고 스마트폰 사용법 알려드리고 병원 가실 때 같이 가드리고
대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들 중 한 분이 아들 회사에서 사람 뽑는다고 소개해 주셨대요. 그게 그 청년의 첫 직장이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은 받은 것을 갚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호혜성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면 그 사람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갚을 기회를 찾게 됩니다. 물론 베풀물 계산적으로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건 티가 나거든요. 진심으로 하되 그것이 결국 돌아온다는 걸 알면 마음이 좀 더 편해지실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계셨는데 오랫동안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신기하게도 주변 사람들 일을 자기 일처럼 챙겼어요. 후배가 이력서 봐달라고 하면 밤새워 봐주고, 지인이 사업 아이디어 상담하면 몇 시간이고 들어주고, 심지어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들한테도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일이 끊이질 않더래요. 사람들이 좋은 기회가 생기면 가장 먼저 이분을 떠올린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 하고요. 베풀문 투자입니다. 단, 수익을 기대하지 않는 투자요. 역설적이지만 수익을 기대하지 않을 때 가장 큰 수익이 돌아옵니다. 돈이 없을 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건 시간과 마음뿐인데 그게 사실 가장 귀한 투자예요. 돈은 누구나 줄 수 있지만 진심 어린 시간과 관심은 아무나 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의 베풀미 오히려 더 값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평 대신 움직이는 실행력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불평 많이 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세상이 불공평하다. 운이 없다.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평하는 동안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만 멀어졌어요. 제가 아는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40대 중반에 회사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퇴직금도 얼마 안 됐고 마땅한 기술도 없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술 마시면서 세상 탓, 회사 탓, 운명 탓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이렇게 불평만 하다가 진짜 아무것도 못하게 되겠구나. 그래서 뭐라도 해보자고 마음먹었대요.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구직 사이트 뒤지기, 관심 있는 분야의 유튜브 영상 하나 보기, 동네 마트에라도 가서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대요.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뭔가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동네 마트에서 일하다가 그 마트 사장님이 아는 분의 가게를 소개해줬고, 거기서 일하다가 유통에 대해 배우게 됐고, 지금은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박은 아니지만 생활은 할 수 있을 정도로요. 이런 케이스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세요. 운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운을 기다린 게 아니라 일단 움직였다는 겁니다. 움직여야 기회를 만날 확률이 올라갑니다. 집에 앉아서 불평만 하면 기회가 찾아올 확률은 제로에 가깝죠. 하지만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뭐라도 시도하면 확률이 생깁니다. 불평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같은 에너지를 쓸 거면 불평보다 행동에 쓰는 게 낫습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는 사람에게 운이 따라붙습니다. 정지해 있는 사람에게는 운도 정지해 있고요. 돈이 없을수록 우리가 가진 건 시간과 에너지인데 그걸 불평에 쓸지 행동에 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배움을 멈추지 않는 자세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운 것들이 어느 순간 연결되면서 기회가 만들어져요.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한 분이 계셨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학원 같은데 다닐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독학을 했대요. 영상 편집을 배웠는데 재미있어서 계속했다고 해요. 처음엔 그냥 취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는 사람이 간단한 영상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고 그걸 해줬더니 소개가 소개를 불러서 지금은 그게 부업이 됐대요. 본업 월급보다 부업 수입이 더 많아졌다더라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50대 주부분인데 아이들 다 키우고 나니까 할 일이 없었대요. 돈 벌고 싶어도 나이 들어서 뭘 할 수 있나 싶었고요. 그런데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무료 강좌에 갔다가 글쓰기를 배우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그냥 일기 쓰는 정도였는데 점점 실력이 늘어서 블로그를 시작했고 지금은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배움에 돈을 많이 쓴 게 아닙니다. 유튜브 무료 강의, 동네 무료 강좌, 돈이 없어도 배울 수 있는 건 널렸어요. 중요한 건 배우려는 마음과 꾸준함입니다. 배움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아요. 언제 어디서 싹이 틀지 모릅니다. 그런데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절대 싹이 트지 않죠. 돈이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바로 배움입니다. 배운 것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배움은 복리로 쌓입니다. 하나를 알면 그 다음 걸 배우기가 쉬워지고 그렇게 쌓인 지식과 기술이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요즘 세상은 배우려고 마음만 먹으면 거의 모든 걸 무료로 배울 수 있는 시대입니다. 도서관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무료 온라인 강의도 넘쳐나요. 돈이 없다는 건 더 이상 배움을 못하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돈 대신 시간을 투자해서 끊임없이 배웁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비하를 멈추고 자존감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돈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낮아지거든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능력이 없나 봐.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찾아옵니다. 제가 아는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30대 중반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어요. 주변 친구들은 다 자리 잡았는데 자기만 아직 불안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를 많이 깎아내렸대요. 모임에 나가도 나는 뭐 별거 없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좋은 기회가 와도 나 같은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해 하면서 스스로 물러났대요. 그렇게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한 형이 이런 말을 했대요. 너 왜 맨날 스스로를 깎아내려? 내가 너를 그렇게 말하는데 누가 너를 좋게 보겠어? 그 말이 뼈를 때렸다고 해요.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별것 아니라고 말하는데 누가 그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겠어요? 누가 그 사람에게 좋은 기회를 주겠어요? 그 뒤로 이분은 의식적으로 자기 비하를 멈췄대요. 쉽지 않았다고 해요. 습관이 된 거라서요. 그래서 처음엔 말을 하기 전에 한번 멈추고 생각했대요. 이게 나를 깎아내리는 말인가? 그렇다면 다르게 표현할 수 없을까? 이렇게요. 시간이 좀 걸렸지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바뀌니까 표정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하는 방식도 바뀌더래요. 지금은 원하던 분야에서 일하고 있고 인생이 많이 달라졌다고 해요. 자존감은 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기회가 와도 움켜쥐지 못해요. 나 같은 사람이 감히 하면서 손을 놔버립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있으면 기회를 알아보고 잡을 수 있어요. 돈이 없어도 자존감은 지킬 수 있습니다. 아니, 돈이 없을 때일수록 자존감을 지켜야 해요. 그게 유일하게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거든요. 세상이 나를 낮게 볼 때 나마저 나를 낮게 보면 진짜 끝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나를 낮게 볼 때 나는 나를 믿으면 언젠가 그 믿음이 현실이 됩니다. 결국 운이라는 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운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기회를 보는 눈을 열어주고 베푸는 태도가 사람을 불러 모으고 행동하는 실행력이 확률을 만들어주고
배우는 자세가 가능성을 넓혀주고 자존감이 그 모든 걸 붙잡을 힘을 줍니다. 돈이 없다는 건 분명 힘든 일입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고 해서 운이 없는 건 아니에요. 돈 없이도 운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히려 돈이 없기 때문에 더 절실하게, 더 진심으로 이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해 보세요. 주변 사람에게 작은 도움을 건네보세요.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대신 한 발짝 움직여 보세요. 관심 있던 거 하나 배워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쌓이면 언젠가 여러분도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운이 좋았어요. 하지만 그건 하늘이 준 운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든 운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운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